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걷고 있는 이 거리, 바로 그 발밑에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 발 아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과 또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의 땅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미지의 세계 탐험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땅 속에 우리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 기반 시설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위험 또한 바로 그곳에 도사리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땅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 그러니까 도시의 숨겨진 신경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류동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다. 그리고 그건 데이터와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이다. 와,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네요. 도시는요, 진짜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같아요. 땅속을 보면 상수도관, 전력선, 통신 케이블, 그리고 지하철 터널 같은 것들이 마치 혈관이나 신경망처럼 촘촘하게 얽혀서 도시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눈에 띄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싱크홀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집안암몰이라고 하죠. 갑자기 땅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극한 호우 때문일 수도 있고 지하수가 변해서 아니면 큰 공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 시스템의 균열에서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 시스템의 실패, 그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건물의 생애 주기인데요. 보세요. 계획하고 짓고 또 수십 년간 유지 관리하잖아요. 근데 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중요한 안전 데이터들을 다음 단계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뜩 끊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보의 블랙아웃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왼쪽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는 부처들로 다 흩어져 있고 법은 서로 연결도 안 된 채 마구 만들어지고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요. 바로 오른쪽. 모든 데이터와 법률이 착착 연결되고 강력한 단일 지휘 체계를 갖춘 그런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약 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시설물을 담은 지하 공간 통합 지도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요, 이 지도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땅이 꺼질 위험을 예측하는데 꼭 필요한 지질, 지반, 지하수 정보가 쏙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어디가 위험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최근 데이터를 통해 본 오늘날의 가장 큰 위협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나타난 위험 키워드들을 좀 보세요. 극한 기상, 집중호우, 이런 건 좀 익숙하죠? 그런데 그 옆에 리튬이온 배터리, AI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위험 요소들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40도. 와, 이게 믿어지시나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기록된 낮 최고 기온입니다. 이제 극한 폭염은 더 이상 앞으로 큰일 날 거야 하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된 거죠. 9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 있는 하수관 10개 중에 9개가 이미 낡았다는 거예요. 거의 전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뚝딱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땅이 꺼지는 그 집안 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떠세요? 10건 중 9건, 최근 5년간 일어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부분이 전동 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엄청 편하게 만들어준 기술이 이제는 우리 집안을 위협하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버린 셈이죠. 물론 이런 위협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요, 무려 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병원 화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소방 조례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위험이 큰 건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엄청나게 강화했죠. 일본 시가현의 경우는 노토반도 지진을 겪고 나서 현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방재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에 막 흩어져 있던 계획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재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필리핀 판가시난주는 좀 다른데요. 여기는 반복되는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홍수 문제만 전담하는 상설 정부 기구를 만들었어요. 주 홍수 저감 관리국이라고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과 위험들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죠? 마지막으로는 이 뜨거운 도시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광촉매 하이브리드 소재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쿨링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뭘 하냐면 태양열을 반사해서 표면 온도를 낮추고요. 동시에 빛을 이용해서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 물질까지 분해하는 진짜 똑똑한 기술입니다. 그 효과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여름에 55.6도까지 막 치솟는 일반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 온도가 이 기술을 딱 적용하니까 최대 17도나 낮아졌어요. 이건 뭐 손을 직접 대보면 확 차이가 느껴질 정도라고 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은 그냥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합니다. 게다가 해외 프리미엄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열섬 현상이랑 대기 오염, 이 두 마리 토끼를 아주 경제적으로 잡는 해결책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속에 감춰져 있던 여러 위험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해야 할 또 다른 어딘가에 숨겨진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